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지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큰 잘못이나 배신이 아니라 작은 말투, 반복되는 행동 하나가 상대방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15년을 함께한 한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지쳐버린 부부의 삶, 그리고 다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들어보시죠. 처음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남편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일에도 지나치게 공감하고 챙기려는 오지라퍼 같은 면모가 있었죠.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아주고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도 항상 따뜻하게 인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넓고 다정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그는 늘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회사에 가려고 했습니다. 동료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입은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옷 입고 어디 가려고? 하며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랐고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회사에서 동료 생일 파티가 있어서 조금 예쁘게 입어봤어 라고 답했더니 남편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남자들이 우글우글한 회사에서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게 맞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어떤 옷을 입든 예쁘다, 잘 어울린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날이라서 예쁘게 입고 싶었어. 나쁜 의도는 전혀 없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야. 의도가 없다는 게. 결혼한 여자가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어떡해? 주변 시선도 생각해야지. 그날 저는 결국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늦을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왜 이런 일로 아침부터 다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옷차림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주말에 늦게 잠에서 깨면 게으르게 언제까지 잘 거야? 평일에 일찍 자려고 하면 벌써 잠자리에 들어. 나랑 대화할 시간은 없고. 친구와 만나려고 하면 또 놀러가. 집에서 할 일은 다 했어. 온라인 쇼핑을 하면 또 쓸데없는 거 산다고 돈 쓰고.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정말 사소한. 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기준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대화는 곧 일방적인 지적과 폭언으로 번졌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식의 몰아붙임, 내가 틀렸다는 거야? 라는 반문, 그리고 결국에는 너는 정말 답답해라며 통제하려는 태도. 문제는 그 사소함이었습니다. 금전적 배신도 심각한 도덕적 잘못도 아닌데 남편의 화는 언제나 지나치게 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당신 말도 이해가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려 했어요. 싸우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화법은 언제나 막무가내였어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변명하지 마, 제가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 그건 핑계고, 제가 감정을 표현하면 또 감정적으로 나온다며 결국 저를 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싸움을 피하고 싶은 제 성격은 오히려 그를 더 크게 만들었죠. 저는 평화주의자였거든요.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라며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은 끓어올랐어요. 몇 번은 울분을 참다 결국 저도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소한 일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소리쳤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온 건 참을 수 없는 허무감과 현타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제가 아니라 항상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고집 센 어머니와 싸우며 자랐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워낙 고집이 세서 라고 하셨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남편에게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멈추게 할 방법은 화를 내는 것이라는 학습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할 때 크게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 어머니가 포기하고 들어주었던 거죠. 그리고 그 화법은 이제 제게로 향했습니다. 큰 다툼이 있은 후에는 며칠, 길게는 몇 달씩 대화가 끊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어라는 말 외에는 대화가 없었어요. 저녁에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도 각자의 일만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늘 먼저 손을 내민 건 저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고 대화해라며 화해를 제안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어라며 무너진 관계를 붙잡았습니다. 웃긴 건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마치 그래, 내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용서해주지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모습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며 관대하게 넘어가주는 척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스스로 깎여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나만 노력해야 하지? 왜 나만 어른이어야 하지? 왜 나만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지? 하는 의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5년 차쯤 되었을 때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봤어요.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 물론 경제적 안정감은 있었어요. 둘이서 벌어서 생활하니까 혼자 살 때보다는 여유로웠죠. 가족이라는 소속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긴장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또 뭘로 화를 낼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미리 눈치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침묵하게 되었어요. 제 의견을 말했다가 또 싸움이 될까봐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편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목소리는 작아졌고 제 정체성도 흐릿해졌습니다. 10년 차가 되었을 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요즘 어때? 행복해?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웃었는지, 언제가 마지막으로 가슴이 설렜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친구들은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 설렘이 일상으로 바뀌는 거지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일상이 되는 것과 지쳐가는 것은 분명히 달랐거든요. 그 무렵 제가 자주 한 생각이 있어요. 만약 남편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더 자신감 넘치고 더 활기차고 더 제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더 힘들어했을까요? 답은 분명했어요. 적어도 지금처럼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혼자 살 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답답함과 위축감은 만성적이었어요. 매일매일 지속되는 감정이었죠.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자료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팀 회식이 있다고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또 회식?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집에서 할 일은 생각 안 해? 나는 언제나 혼자 저녁 먹고 있고.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낸 건데 축하해 주기는커녕 또 제약을 가하려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야. 정말 중요한 자리고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어라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못마땅해 했어요. 그날 회식에서 동료들이 수고 많았어. 정말 잘했어라고 축하해줄 때 저는 울컥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는 받지 못한 인정과 격려를 직장 동료들한테서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얻은 것은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속감 정도였어요. 하지만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감, 자유로움, 편안함,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낯선 동거인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남은 건 의무와 책임, 그리고 안쓰러움뿐. 사랑이라는 감정은 언제부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대로 또 15년, 또 30년을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였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는 화에 짓눌려 살지 않겠다고, 더는 내가 먼저 무너져주는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남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몇 개월 동안 혼자서 끙끙 앓았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정말 이혼이 답일까?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관계가 좋아질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15년 동안의 패턴을 돌이켜보니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제가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거야 라며 문제를 저한테 돌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용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우리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느껴. 나는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당신은 항상 화가 나 있어. 이런 상태로는 서로에게 좋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우리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혹시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몇 번의 상담 후에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은 상담사 앞에서도 제가 조금 까칠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아내도 이해심이 부족해요라며 문제를 양분화했거든요. 자신의 근본적인 태도나 화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상담사도 두 분 다 조금씩 양보하시면 이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15년 동안 양보만 해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확실히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미련이나 기대를 갖지 않기로 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법적 절차.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막막했지만 변호사 선임부터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큰 갈등 없이 합의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꼈어요. 해방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고 홀가분함과 동시에 쓸쓸함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포기한다며 걱정하셨고 친구들 중에서도 남자는 다 그런 거 아니야? 조금만 참으면 이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15년 동안 충분히 참았고 노력했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혼이 확정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던 날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데 슬프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새 집은 작았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원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저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뒤척이며 불편함을 표현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환한 표정을 마주할 걱정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처음 몇 주는 외로웠어요. 아무래도 1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적응이 쉽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집에 오면 너무 조용해서 어색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자유로움과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누가 내 옷차림을 탓하지 않고 누가 내 생활 패턴을 통제하지 않는 매일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주말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남편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고 제 마음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당당함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미소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결혼 생활 중에는 항상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이 말을 하면 화낼까? 혹시 이 행동을 하면 기분 나빠할까? 하며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는 외국어 공부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결혼했을 때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남편이 그런 거 배워서 뭐 할 건데? 돈만 아까워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어요. 온라인 강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스페인어 회화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제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에는 야근이나 회식, 출장 등의 제약이 많았거든요. 남편이 항상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해? 라며 부담을 줬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와도 망설이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구를 기다리게 할 걱정도 없고 누구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었어요. 마침 회사에서 새로운 해외 프로젝트 매니저를 뽑는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출장이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며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면접에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마음껏 어필할 수 있었고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올해는 그동안 미뤄왔던 남미 여행을 떠날 예정이에요. 3주 동안 페루, 볼리비아, 칠레를 돌아보려고 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 혼자라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이나 아쉬움보다 훨씬 큰 것들을 얻었어요. 자유로움, 자존감,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되찾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감정들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항상 무섭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익숙했던 관계나 환경을 떠나는 건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혼자서라도 진짜 자신다운 삶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문제가 이혼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변화할 의지가 없고 당신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기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죠.
당신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당신의 꿈을 이룰 권리가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15년의 결혼 생활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내심도 타협하는 법도 그리고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도 배웠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제 행복을 책임져야 하고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 결단이 무엇이든 자신을 믿고 나아가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과 성취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